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유튜버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와 질병 사건을 산재로 승인받은 유형과 다르게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에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자살 사건을 업무상 원인으로 해서 자살하였음을 주장하고 그 주장한 결과 최종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살 사건과 같은 자해행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단서조항에 그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서조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산재 승인을 받은 모 대기업 통신사 40대 최연소 상무의 자살 사건을 제가 직접 조사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인은 A라고 하는 대기업 통신사 상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40대였고 조직 내 상당히 입지 전적의 인물로 아주 인정받는 그리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지 전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상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무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 출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나선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회사의 협조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언론 기사가 한 8군데 정도 인터넷에 뜨기 시작했는데 당시 그 인터넷에 뜬 기사 내용까지 모두 인터넷 공간에서 삭제시켜버릴 정도로 동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건 조사에 대한 사실상 전면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극복해서 사건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막막한 사항이었다라고 저는 당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료 근로자의 진술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입단속은 언론기사 삭제 조치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사망의 원인이 업무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낼 만한 모든 채널을 사실상 막아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인은 사망 전 수개월간 상당히 우울한 상태로 회사의 관련된 일을 집에 와서 이야기할 정도의 그 기력조차 없는 황폐화되어져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였고 따라서 유족조차 고인이 어떠한 업무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이 최악의 상황 속에 사건 수임 계약 과정에서 유족이 느끼고 있었던 당시 몇 가지 단서들을 제시했는데 그 단서를 키워드로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결국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원인을 어떻게든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사건 조사를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우선 회사의 기본적인 고인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회신 결과는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었지만 기초적인 자료는 그래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조사를 제가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 돌아온 답변으로 문서로 문답 조사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고 문서로 질문지를 보냈고 그 답 또한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제가 질문지를 작성해서 보낸 그 문서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방면으로 발췌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끼워 맞추는 작업을 고인의 업무 내용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상당히 수개월간 그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퍼즐 조각 몇 개로 큰 그림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었고 이러한 방법은 그동안 제가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비협조적인 회사 사건을 풀어나가던 제 나름의 경험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고인이 가장 소통이 잘 됐던 후배 직원 한 분을 알게 되었고 그 후배는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를 할 당시 몇 안 되는 고인 쪽 라인에 있는 사실상 그런 후배였고 그런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조직적인 어떤 배척이나
좌천 등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를 만나서 고인의 어려운 사항을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무 내용적인 큰 그림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제가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진술을 통해서 고인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의 큰 그림과 고인이 최연소 상무로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직상급자로부터, 그리고 직상급자와 같은 나이의 다른 임원들로부터 어떻게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배척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그 스스로가 무너져 가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다행히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가장 존경하고 모셨던 과거 직상급자조차 고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 외국으로 사실상 좌천됐다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좌천된 이후에 혼자서 고립되다시피 한 상황까지 확인되면서 고인이 어떻게 회사 내에서 고립되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흐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파견된 그 직상급자, 고인과 아주 소통이 잘 됐던 그분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지를 보낸 후에 그 답변 메일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산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비록 정신질환의 치료 병력이 없던 분이라 하더라도 업무적인 원인에 의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사망 전 6개월간의 심리적인 흐름, 그리고 업무적인 흐름, 그리고 주요 우울 증상들의 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정리해내면서 이 정도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내용을 모두 입증 자료들과 함께 제가 정리해서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결국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을 모두 설명드리려면 사실상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의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만 사실 수개월 걸렸던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 대기업 통신업체 40대 최연소 상무의 갑작스런 자살 사건을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